최근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으신 경우가 꽤 있으실 겁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더라도 전세계약 10건 중에 4건이 역전세, 갱신한 전세계약 중에 보증금을 감액한 비중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전세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금 계약이 갱신되는 건들은 모두 2년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셨을 텐데 2년 전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조금 하락하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은 오히려 하락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도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감액해서라도 계약을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금을 감액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계약대로 갱신하는 것인데 다만 보증금 액수만 줄어드는 것이죠. 즉 보증금만 낮추고 내가 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이지 기존 계약 효력을 없앤다던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서가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 그런데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순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2년 사이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애당초 계약을 체결한 그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계약서를 2개 작성해버리면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기준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특약을 작성하면 그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다면 이런 특약 내용이 충분히 완비가 되었는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가 만약 불가피하다, 작성을 하여야 한다면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융기관이나 이제 보증보험기관 등에서 보증금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꼭 작성해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계약서를 제대로만 작성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반드시 특약으로서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한 뒤 2년간 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진정한 재계약,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서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순위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는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전에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기존에 받으셨던 그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서는 마치 새로운 계약처럼 보이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계약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특약에 기재될 내용,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의 다른 내용들도 직접 읽어보시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처럼 인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보호받을 것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보호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나 실익이 없고 오히려 확정일자를 받아서 헷갈릴 뿐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계약서는 무조건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부여받은 우선순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우선순위보다 더 빠른 우선순위는 생길 수가 없어요.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받으시고 전입신고도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서가 사라지면 나중에 경매에 가서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낙찰대금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낙찰대금이 충분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들은 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시탄탐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 계약서가 없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만 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생기고 그것을 물어뜯을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문제가 없도록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새로 계약서 작성하셨다고 해서 기존 계약서를 버리시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서로 문제가 없다면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하다면 앞서 언급드린 특약을 꼭 포함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잘 써야 한다. 그리고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가 완전한 재계약의 의미를 가지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일지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시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고 하더라도 언급한 특약을 꼭 명시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계약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